국민의힘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을 갑자기 당대표로 불러 올린 것이죠.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아직까지 한 번도 기회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이자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승패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례 있지 않습니까? 대선 지고 지선 지고 그래도 자기 보고 나가고 그리고 또 당대표 되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정치는 본인의 결단과 의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고 안 나가고는 본인께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들으셨던 대로 천목회 입장문,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데 우리는 비겁하게 침묵했다. 국민의힘 내부의 소장파 천목회가 보수 제거를 기치로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발 악재들이 총선 패배의 주요한 요인이다라면서 이른바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론엔 선을 긋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보신 그대로 이런저런 낙선자들 말고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공개적인 목소리도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략적인 얘기 해드렸고요. 먼저 오늘 새롭게 나온 여론조사부터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포함한 여러 여론조사보다 범보수 진영의 대권주자 적합도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3%포인트 이상 올랐고 원희룡, 안철수, 오세훈, 홍준표 이런 흐름들을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한동훈 위원장 책임론 등등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치라는 것이 자체가 책임이라는 게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게 책임일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다시 정치권의 어떤 활동을 하는 게 또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이라는 게 결국 이제 어떤 다른 공직이나 일반들 같이 뭔가 사표를 내고 떠나는 이것 자체만으로서 책임이라 할 수 없는 게 바로 저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예. 그 이유는 결국 이제 중요한 판단 근거는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의 어떤 지지가 계속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는 거죠. 결국은 정치인의 실적은 결국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상품은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시장에서 판단해보면 될 문제고 정치인의 어떤 상품성은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좀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예. 만약 홍준표 시장의 말처럼 정말 이 한동훈 위원장이 어린 애고 이번에 책임을 져야 되고 배신자고 만약에 이 폐쇄자고 이렇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저런 정도의 지지를 보냈을까요? 예.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차범위는 하지만 예. 지지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한동훈 전 위원장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공격이 상당히 좀 부당하다.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 갓 들어온 지 한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어떤 것들을 그냥 판단해서 이제 다시는 얼씬도 그러지 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가에 대한 아마 국민적인 어떤 판단이 있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아마 그 판단의 결과 이런 여론 지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한번 제가 조금 더 뜯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두문불출 중인 물론 목격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 공개 행보가 없는데 오히려 오른 반면 소폭이긴 합니다만 원희룡, 안철수, 오세훈, 홍준표 4명 모두 조금씩은 일단 이 여론조사에서는 떨어졌거든요. 저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젠가요? 이상민 의원이 당의 패배 의식을 타개할 최적임자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정도 수준이면 보수 여권의 대안은 한동훈 전 위원장밖에 없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봤을 땐 누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구에도 지금 비유를 하던데 예.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롱 릴리프였어요. 7회부터 나와가지고 7, 8, 9회 세 이닝을 던졌는데 9회는 무너져가지고 패배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7회하고 8회는 아주 구질이 좋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새로운 게임을 할 때 그때 9회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볼은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9회 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무너졌을 뿐인데 그런 선수를 버린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국민의힘에 한동훈만한 투수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 명 뭐 그 비등비등한 투수가 있다라고 하면 예. 아이 그럼 이번엔 빼고 다른 그 선수를 갖다 하자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런 선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상민 의원이 지금 최적임자는 그래도 한동훈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공감을 얻으니까 지지율이 저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 의원인가요? 당선인도 뭐 지지율이 깡패 아니냐 이런 표현도 썼는데 일단 어제요 오늘도 조금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우호적인 여론조사들이 몇 가지도 쏟아졌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다시피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가까운 한 인사가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80%에서 90%다. 뭐 이 정도 얘기까지 언급을 했었고 이제 친한계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 중에 한 명인 장동혁 원내 수석 대변인이 오늘 공개적으로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인물 책임론을 피하면 총선패인 진단이 불분명해진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설법을 쓰나 은유법을 쓰나 읽는 사람들은 다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의원님은 아마 해외 일정 중이시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과정에서 장동혁 의원님은 사무총장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님은 저희 설문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면담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2조 심판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거운동할 때 많은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님 제발 한 번만 더 와달라. 지원료제 한 번만 더 와달라고 했던 분들. 그렇다면 2조 심판론이든 어떤 것이든 그 선거 구도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유세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래도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더 와달라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졌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을 좀 많이 와달라고 했던 분들이 그래서 졌다? 저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저 장동혁 대변인, 장동혁 의원의 저 얘기 조정훈 의원 겨냥해서 한 말이라고 보십니까? 뭐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정훈 TF백서 위원장께서 예. 뭐 논란이 있었죠. 이번 선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겠다. 그러면서 뭐 대통령실에까지 뭐 설문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야심차게 펼쳤는데 예. 결국에 설문조사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설문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특정인을 겨냥한 듯한 예. 내용이 너무 명백하죠. 그러니까 조정훈 그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런 논란이 없으려고 하면 이번 국민의힘의 총선의 패배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한 명을 포커싱해서 분석을 한다는 것은 너무 특정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모든 책임을 묻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장동혁 원내수석 부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서운함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조정훈 위원장 자체의 백서의 방식은요 너무나 국민의 눈높이가 뒤떨어진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이종섭 대사 호주대사로 그 보낸 도피성 의혹 부분들, 대파 사건, 그다음에 뭐 황상무 수석의 회칼 테러 사건, 결국 용산에서 많은 부분들이 정권 심판에 불길을 지폈던 건 맞거든요. 예. 2조 심판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려면 당시에는 뭐 했습니까? 조정훈 지금 그 위원장은 지금 당선이신 분이지만 당시에 마포에서 문 한마디라도 했나요? 본인도 써먹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얘기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건 전형적으로 지금 저는 조정훈 위원장께서 예. 친한으로 처음에는 출발했던 걸로 보여요. 예. 뭐 소통도 많이 하고 친하다, 소통한다 했는데 지금 친윤 쪽으로 다시 돌아서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 권력의 기조 변화에 좀 일침을 놓은 것 같은데요. 전형적으로 지금 이 조정훈 위원장이 하는 TF백서의 내용은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예전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대선에 써먹고 팽을 시키는 부분들의 책임론을 물었던 것처럼 예. 이번에도 이 총선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우지 않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모두 지워서 결국에는 국정기조의 변화는 전혀 변함 없이 그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으로 다 전가하려는 의도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고요. 뭐 일본의 전진도 없을 공산이 크다 이렇게 좀 이게 그 서영주 대변인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사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원외에선 많았지만 그 원내 혹은 책임감 있는 과거 사무총장을 맡았던 장동혁 의원 정도의 입에서 나온 건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장유희 변호사님,
뭐 조정원 의원을 겨냥한 것은 아니냐, 아니면 지원 유세에 그렇게 와달라던 분들이 이제 2조 심판 때문에 졌다고 한다. 이 말 때문에 오늘 좀 더 공개적인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한동훈 전 위원장을 엄호하는 공식적인 목소리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번 국민의힘 총선 패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때문에만 진 건 아니죠. 그렇지만 총선 패배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2조 심판 때문에 진 건 아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지역구에서 한번 지원 유세 와달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천목회든 국민의힘이든 어쨌든 한 목소리로 나오는 참패의 원인은 대통령의 실정에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실 진단이 있었으면 총선에 어떤 자세로 임했어야 됩니까? 2조 심판을 이야기했어야 됩니까? 아니면 국정 운영의 쇄신을 집권 여당으로서 이끌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들이 조언하고 대통령실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았습니까? 후자 아닙니까? 그럼 그 후자의 선택을 못한데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재섭 장선인 같은 경우에도 이 팩서를 분명히 만들고 이게 누구의 책임을 가리겠다라는 흐름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어떤 대안 마련도 될 텐데 저는 국민의힘이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조정원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진중권 전 교수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아예 조정원 의원을 이렇게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조정원이 누굴 찾아갑니까? 홍준표 찾아갔다. 언제요?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젠가 홍준표 찾아갔거든요. 왜? 백서 얘기가 나오니까 홍준표를 딱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랑 연대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조정훈이 내가 볼 때는 당대표 선거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백서 하나 딱 해가지고 한동훈 책임으로 만든 다음에 그 공으로 그다음에 홍은 연대를 하는 거죠. 내가 당대표 되고 당신은 그러면 나중에 대선이다. 이렇게 연대를 하기 위해서 그걸 짰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 조정원의 배후에는 그럼 누가 있느냐. 그 대통령실하고 연결하는 게 바로 이철규죠, 당연히. 이철규하고 조정원은 인재영입위원으로 같이 있었잖아요. 뭐 어디까지나 진 전 교수의 추론이긴 합니다만 이현정 의원님, 뭐 조정훈, 뭐 이철규, 홍준표 이른바 친윤 그룹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뭔가 도전장을 내밀고 반 한동훈 연대를 구축했다는 표현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민주당이 있었죠. 민주당이 이제 비례정당에 있다가 이제 온 겁니다. 근데 그때 어디 있었냐면 상임위가 법사위였어요. 근데 법사위에서 그때 소위원회가 돼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올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소속 그때 이제 몫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조정훈 의원이 찬성하면 그냥 패스트트랙 올라가는 건데 본인이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좀 이제 여당의 어떤 눈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당을 옮겨서 이제 국민의힘 왔는데 제가 알기로도 거기는 아마 이철규 의원이 그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위원장을 하는 이제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이제 거기에 사회상의 어떤 간사 역할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본인은 마포갑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전부터 여기 공천은 뭐 조정훈이다라는 것들을 뭐 수차례 이야기를 해왔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렇게 지금 상대당에 있던 사람인데 여기 왔는데 지금 백서 이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기는 거. 이건 좀 상식적으로 제가 이 정치원 취재해봤지만 이게 좀 경험해봤지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백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래도 그 국민의힘에서 좀 있었던 중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정치학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한동안 민주당에 있다가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면 선거 때문에 온 분을 지금 이 민주당의 백서 TF팀장을 맡긴다? 이거는 좀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난 윤재욱 원내대표 체제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거기에는 아마 이철규 의원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이런 뭐 지적이 나오는 것도 저는 뭐 별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오늘 장동혁 의원도 그렇게 지원 유세 한동훈 위원장 와달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은 2조 심판 때문에 졌다고 한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어제 천목회도 그렇고 국민의힘 이제 대체적으로 용산 대통령실발 악재가 총선 패배 컸다 이런 거에는 동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취재했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뭔가 의대 증원 문제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을 때도 대통령실이 이른바 정책적인 부분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의대 부분에 대해서 함구를 요구했다. 이 얘기를 좀 개인적으로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사실은 1월 달 들어서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갈등설이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다가 이제 갈등이 이제 서천 화재 사건으로 이제 봉합되고 난 다음에 이종섭 대사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 수석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예. 이것에 대한 어떤 좀 빠른 대처를 아마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당시에 이게 불법이 없다라는 이유로 특히 청와대 참모진들도 그거를 조기에 어떤 인사를 요구를 했었는데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거는 불법이 없다. 불법이 없다는 입장문까지 내라라고 해서 당시 아마 입장문까지 대통령실에 냈는데 며칠 뒤에 결국은 또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 이후에 이것 때문에 당시에 이제 여의도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이게 3월 6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당시에 여론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때가 바로 그때 시작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뭐 몇 서씩 뚝뚝뚝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의도 연구원에서 매번 조사를 하니까. 자,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이제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 대통령이 4월 1일 날 했던 의대정원 관련 담화문. 50분 정도 했던. 그렇죠. 바로 여기에 이제 당에서도 기대를 걸었던 거예요. 뭔가 이 입장 변화가 있고 뭔가 문제 해결의 어떤 방향이 하면 뭔가 좀 여론이 좀 돌아설 것이다. 이거가 만약에 실패하면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대통령이 어떤 내용으로 이번에 담화를 할 것인지 물어봤을 때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 2,000명 고집하면 이거 선거 이번에 다 진다. 이거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이 문제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내가 비대위원장을 내려놓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서서도 여러 가지 정책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그때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다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당은 당의 일만 하고 정책 문제는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좀 선을 그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조 심판론이 나온 겁니다. 이제 그런 연유가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의대 문제 같은 경우도 이 당에서 무수히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2,000명에 대해서 조금의 유연성 있는 입장만 이야기를 해주면 이게 뭔가 여론이 좀 돌아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날 아마 담화문 다 지켜보시면 알지만 대통령의 원칙적인 입장만 이야기를 했고 그날 저녁에 성태훈 정책실장이 KBS에 나와서 2,000명 고집하는 것 아니다라고 이제 좀 수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 입장에서는 그 이후로 제가 알기로 아마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거의 90석으로 떨어지는 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한동훈 위원장이 희망을 걸었지만 그게 무너지면서 결국은 이제 읍소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 와달라더니 지금은 2조 심판론 아니냐? 왜 이걸 비판하냐? 아까 의대 증원 문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별다른 손을 쓸 수 없었다는 취재 내용도 이현정 의원이 약간 얘기해 주셨는데요.